안녕하세요, 코인그램입니다. 비트코인이 또 이제 반등을 하나 싶더니 오늘 방금 속보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결국에 전화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가 캐나다, 멕시코 그 관세 부과 안 하기로 어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한다기보다는 한 달 유예 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중국이랑은 전화 통화가 잘 안 풀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에는 모든 상품에 대해 10%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비트코인이 미친 듯이 빠지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이랑 트럼프랑 관세 전쟁을 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과거에 이제 한마디로 중국에서 트럼프가 취임 당시 관세 전쟁, 똑같이 관세 전쟁 했을 때 한국 주식은 23%가 빠졌고요. 미국에 이런 일이 있을까봐 지금 걱정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금리가 변동될 수 있어요.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금리 인하가 멈췄죠. 금리 인하가 멈췄는데 오히려 인플레이션 압력을 이유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소비욕이 낮아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 증가하고 주식 시장에는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싶지 이런 투기자산에 투자를 안 하니까요. 그러면서 나스닥 지수가 트럼프 정부랑 이제 나스닥 상승, 지금으로 치면 나스닥이 미친 듯이 올랐죠. 트럼프가 될 걸 생각하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미친 듯이 올랐는데 결국에 이 중무역 갈등 심화되면서 나스닥이 급락을 합니다. 약 15% 하락하고 25%까지 하락하면서요. 이거가 우려돼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에 있어서 지금 사람들의 심기가 곤두서 있는 건데요. 오늘 뉴스에서 뭐였냐면 시진핑과 통화해서 트럼프 10% 관세 부과하는 거 최소 10% 관세 부과하는 거 한번 의논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좀 전에 로이터 통신에서 이런 뉴스가 나온 겁니다. 그냥 강제로 하겠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와버렸어요. 로이터가.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나스닥 분위기가 좋았는데 비트코인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는데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요. 그리고 나스닥도 갑자기 이렇게 또 급락이 나오기 시작했죠. 참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저도. 왜냐면 이 관세 전쟁이 심해지면 점점 이렇게 우하향하는 상황이 나올 텐데 저는 굳이 이런 상황이 안 나왔으면 좋겠죠. 당연히 여러분들도 이제 돈을 벌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무섭다고 못 사면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식이나 코인은. 왜냐면 여러분 이렇게 이더리움 여기서 이만큼 내려갈 때 여기서 매수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절대 못했을 거예요. 왜? 무섭잖아요. 근데 이럴 때 매수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겁니다. 제가 과거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코로나 때 기억하시나요? 코로나 때? 이게 코로나 때 나온 이더리움의 차트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이더리움이 약 56% 떨어져요. 근데 여기서 매수 못하신 분들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때 이때도 매수를 못했어요. 왜? 무서우니까.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때도 매수를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여러분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더리움이 130달러예요. 지금 이더리움 얼마죠? 지금 이더리움 2,800달러입니다. 2,700달러입니다. 이렇게 무서울 때 매수를 하셔야 2,144%나 이런 수익률을 얻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용기 내서 매수해보자.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매수해보자. 이런 매수하는데 지금 근거가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근거를 찾아드리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도 저는 도전해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채널 이탈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전해볼 만한 자리라고 무조건 생각합니다. 이런 시황 브리핑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도 알트코인 낙폭 극대화하고 있다. 네, 알려드렸고 아직 돌아나가는 이런 돌아나가는 모습 충분히 확인하고 매매해야 된다. 알트 페닉셀 여기서 나오면 20% 더 빠질 거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이더리움만 봐도 어제 제가 브리핑 나간 시점으로부터 약 25% 떨어졌습니다. 이더리움만입니다. 이더리움만. 다른 알트코인은 얼마나 더 떨어질지 상상 가십니까?
그래서 저는 용기 있게 매수해보고 싶다. 저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용기 있을 때 매수를 해야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 용기 있을 때 매수 못하고,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용기가 없어서 매수를 못하면 계속 손가락 빨면서 자산을 늘릴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런 브리핑 나가고 저랑 같이 용기 있게 매수해 보실 사람들 이렇게 실시간 브리핑 나가고 있으니까요. 010-5963-7687로 그램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브리핑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해드렸던 브리핑, 그리고 실시간 타점들, 알트코인들 뭐 매수할지, 어떤 종목이 좋은지 이런 거 다 제가 24시간 차트 보면서 추리고 있으니까요. 저도 제 채널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그래서 010-5963-7687로 그램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용기 있게 매수해볼 만한 자리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비트코인이 여기를 뚫지 못하고 내려오면 별로 좋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100일, 106, 이 저항 있잖아요. 요 106K, 여기 101K. 오늘 봉 마감을 위에서 했지만 다시 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마감을 하게 되면 계속 이렇게 위에서 마감하면 위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은 다시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이면 다시 꼬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98 그리고 97K까지 97.3K, 98K까지 리테스트를 하고 다시 올라가는데, 그때도 여기를 저항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계속 이렇게 저항으로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비트코인의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다시 올라가서 다시 106K를 빠르게 회복하는, 이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하단에 보면 볼린저 밴드, 한마디로 볼린저 밴드죠.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주요 가격, 지지 가격은 98.6K, 그리고 90에서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98.6K부터 90K는 무조건 사수해야 되는 비트코인이다. 내려오더라도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가지 못하면,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101K를 강하게 뚫고 다시 마감을 해서 106K까지 도전하지 못하면 알트코인들한테도 좀 더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을 잠시 보면, 이더리움이 이 채널, 요 채널을 결국에 내려오면서 여기를 이탈할 뻔했으나 다시 이 꼬리로 말아 올리면서 아직 여기 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비트코인이 내려갈 때 이더리움도 지켜야 되는 라인이 요 선일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그래서 주요한 지지 가격대는 2665달러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속 지키고 다시 올라가는, 돌아가는 듯한 모습이 보이면 알트코인 불장이 굉장히 크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미넌스도 어제 보면 좋은 위치에서 저항을 맞았어요. 네. 여기가 저항 구간인데 좋은 위치에서 저항을 맞아서 다시 올라올 수는 있지만, 다시 올라오게 되면 알트코인들의 피해가 조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위에 올라와서 다시 내려가더라도 그때는 이제 진짜로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저는 2월부터는 되게 알트코인들한테 좀 긍정적인 신호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 이더리움을 보여드렸는데 이거와 정말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이렇게 꼬리로 했지만 다시 말아 올려서 요 채널을 리테스트하고 이렇게 올라갔던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그게 바로 솔라나입니다. 솔라나가 보이시죠? 요 채널을 하방으로 이탈하는 척 했다가 다시 말아 올렸지만 한 번 더 리테스트 후에 이렇게 위로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요런 노이즈가 발생하긴 했지만 요것만 보더라도, 요때만 보더라도 약 23% 가량 올랐던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지금 이 채널을 그리고 내려가서 페이크아웃, 한마디로 가짜로 추세선을 이탈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기서도 솔라나도 보면 바로 다 말아 올렸죠. 그죠? 이렇게 바로 다 말아 올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다시 솔라나가 내려오면서 불안했지만 결국에 이 저점 갱신은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알트코인들이 저점을 갱신하면 안 됩니다. 네. 어제 이 비트코인 하락으로 알트코인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하루만 종가상에서 약
30% 가까이 빠졌습니다. 근데 뭐 지금 다 말아 올리긴 했지만,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하면 그때는 좀 힘든, 아마 좀 크게 좀 힘든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알트코인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지금 업비트들 차트 지금 틀어드리고 있는데 대부분 보시면 이 계엄빔,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계엄령 때문에 발생한 이 계엄빔이 우리나라 차트에만 있는 빔인데요. 여기까지 떨어진 친구들이 많습니다. 에이다도 거기까지 떨어졌고요. 주피터도 거의 비슷하게 떨어졌고, 체인링크도 비슷하게 떨어졌고, ENS는 아직 좀 멀었고요. 이더리움 클래식도 계엄빔 비슷하게 떨어졌고요. 스텔라 로맨도 마찬가지고요. 에이브는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에이브도 그래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네요. 니어 프로토콜도 봐볼까요? 니어 프로토콜은 오히려 계엄빔보다 저점 갱신을 한 상황이네요. 그래서 지금 알트들이 어제의 저점을 한 번 더 가게 된다고 하면 저는 조금 힘든, 알트코인들이 그래서 어제의 저점을 한 번 더 가게 되면 좀 많이 힘든 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을 매우 기회로 보고 있고, 저는 지금 사실 매수해놓은 알트코인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브리핑을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솔라나 같은 것도 제가 언제 매수하라고 알려드리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 있는데요. 이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고 싶으시면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실시간 브리핑, 어제도 제가 브리핑을 좀 드렸거든요. 어제도 2월 3일 어제도 알트코인 낙폭 극대화 중이라고 얘기를 했고, 도미넌스 상방 돌파하면 큰일 난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이렇게 채널, 어제 제가 아까 방금 분석해드렸던 그 채널 이 얘기까지 하면서 얘기했고, 저녁이나 돼야 오를 거, 채널에 대해 얘기했고 저녁이나 돼야 오를 거라고, 오전에는 차트 보지 마시라. 그리고 알트들 아직 페닐셀 제대로 나오려면 여기서 20% 더 빠질 거다라고 오전 7시에 말씀드렸습니다. 오전 7시에 말씀드리면서 알트코인들이 제가 이 브리핑을 미리 보셨으면, 단순하게 제가 솔라나로만 보여드리면요, 제가 브리핑 나간 시점이 딱 요 시점입니다. 요 시점이거든요. 요 시점. 딱 요 시점에 브리핑을 드렸어요. 요 시점에 브리핑 드리면서 지금 보면 이 시점에 저 브리핑을 보시기만 하셨으면 12%짜리 솔라나 기준으로만 12%짜리 손해는 안 보셨을 수 있다. 미리 여기서 매도한 다음 다시 여기서 매수를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12%가량 손해는 안 보실 수 있다. 12%면 약 10배. 뭐 배율 쓰시는 분들은 10배도 청산이고요. 좀 안 좋은 그거죠.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브리핑 드렸던 7시 15분쯤 여기서 브리핑 드렸던 것만 보셨어도 마이너스 27%짜리 빔은 피하실 수 있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20%더 빠질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오전에 7시 55분에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 입장하시려면 010-5963-7687로 그램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제가 차트 보면서 브리핑 나가는 방 입장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솔라나 매수 타점이랑 이런 목표가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채널 발전을 위해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010-5963-7687로 그램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어제 관세 부과하겠다고 캐나다, 그죠? 캐나다, 멕시코, 중국의 관세 25%, 최소 10% 이제 부과한다고 나온 기사 때문에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도 어제 많이 하락했죠. 뭐 지금은 다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나스닥도 약 4.42%가량 하락했고요. 비트코인도 어제 하루만 약 10%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온 이유는 트럼프가 어제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하게 한 달 관세 유예해줬습니다. 네. 직전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트럼프 분명히 캐나다, 멕시코 절대 관세 못 매긴다. 왜?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원유 가격에 관세를 매기면서 캐나다가 보복 관세한다고 했고 멕시코도 보복 관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계엄령처럼 의회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인플레이션 때문에 절대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크게 걱정할 게 아니라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바로 비트코인은 10%가량 반등을 했습니다. 12%가량 반등에 성공을 했고 나스닥도 다 말아올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스닥도 어제 3.18%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기사들 분석하는 것처럼 절대로 어제 제가 절대로라 그랬습니다. 절대 트럼프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네. 한 달 연기도 저는 제가 봤을 때 요 한 달 뒤에도 연기를 또 하지 않을까. 네. 근데 하지만 오늘 불안 요소가 남아 있죠. 왜냐면 아직 중국은 관세 협의를 못 했습니다. 뭐냐? 시진핑과도 고통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24시간 이내에 중국이랑은 24시간 내에 시진핑 주석과도 대화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시장은 시진핑 주석과 그러니까 중국과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될지를 지금 매우 눈치 보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시원하게 반등했고 나스닥도 시원하게 반등했지만 아직 미친 듯하게 상승을 하지 않는 이유는 중국 리스크. 네. 중국 리스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여러분 무슨 국가냐? 반도체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갈륨의 최대 생산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반도체가 제일 중요하죠. 왜 반도체가 제일 중요하죠? AI 때문입니다. AI 때문에 왜 반도체가 중요합니까? 그래픽카드 때문이잖아요. 그죠? 엔비디아. 그죠? 엔비디아. 이것 때문에 최대 갈륨 생산지인 중국에 관세를 부과해서 오히려 내가 보복을 맞는다. 제가 봤을 땐 이거는 그냥 소재로 트럼프가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절대 관세 부과 안 하고 오늘 시진핑 주석이랑 대화 잘 끝냈다. 시진핑 주석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관세 유예하겠다. 한 달 뒤로 유예하겠다 하는 순간 저는 모든 자산이 반등할 거라 생각합니다.